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로 10시에 개장해서 오후 4시 반에 장 종료했고요.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참 3시 반이 되니까 이게 장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이게 신체 바이오 리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능날 10시에 개장하잖아요. 4시 반, 이렇게 1시간씩 수년되는 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 또한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생체가 참, 어? 이 사람의 몸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오, 진짜 완전 리듬이 달라지니까. 자, 어쨌든 뭐, 오늘은 이 필룩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상한가를 가는 듯 마는 듯 했는데, 한 호가 차이로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저는 내일 11,000원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뭐 최종 매도를 준비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필룩스의 수익률은 130 불어야 130%가 넘어요. 현재 기준으로 필룩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금 아까 전에 보내주신 분 보니까 130%대 130 이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께서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132% 내일이 만약에 11,000원대 12,000원대 가면은 150% 넘어가서 최종 목표했던 150에서 200% 사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4%만 움직여도 10%씩 올라가는 그런 상태니까요. 400원, 500원이 올라가면은 4, 500원이 올라가면은 10%니까 지금으로서 4%만 올라가도 10%씩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10%예요. 지금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제가 자꾸만 굵직굵직한 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 복리를 경험을 시켜드리고 복리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은 자꾸 복리라고 하는데 대체 그 복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대체 복리 이런 식으로 복리를 활용하면 망해요. 100만 원을 110만 원 만들고 이걸 다시 투자해서 121만 원 만들고 이걸 다시 10%씩 해서 뭐 130 얼마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통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통으로 다시 떨어지고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식은 복리에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도 오래 못 가요. 이런 복리가 아니라 종목 하나를 분할 매도하면서 그걸 복리로 계속 끌고 가서 수익률 자체가 커지는 복리를 진정한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커져요. 10% 올라가는 거 하루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몇 호가로 이제 10%가 되고 이게 더 커지면은 진짜 조금만 올라가도 10%씩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2배 올라가면 진짜 조금만 뭐 한두 호가만 올라가도 10%씩 움직이는 때도 생겨요. 몇 호가만 올라가도. 몇 호가는 뭐 그대로겠네. 한 몇 퍼센트, 진짜 한 2%만 올라가도 막 10%씩 올라가. 하루에. 하루에 막 뭐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변해요. 그런 때도 생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끌고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 정말 저도 이제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런 보유 현황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저 보면 다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진짜 안 파는 것도 있고, 물론 단기 매매도 해야 되긴 해요. 오늘 저희 회원님 어떤 분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셨는데, 단기 매매 좀 하자. 그래, 할 때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시장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리 투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 욕심이기도 하고. 하지만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샀다 팔았다를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제가 하고 있긴 합니다. 어, 괜히 꼬여가지고 막 매수매도 타점 막 꼬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지금 시장 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끌고 가보는 뭐 그런 좀 보다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정말 못 따라오실 정도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조절하겠죠.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단기 매매 하더라도.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 전성기 때의 보유 종목 스타일인 거고 이 정도까지는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어렵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충분히 시장이 한번 자리 잡으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시면 가능해요. 줄이면서 다 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똑같은 말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다르게 갈게요. 복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필룩스는 지금 130%대 만들고 있고 4,400원대 사신 분은 그냥 쭉 더 갖고 갑니다만 최종 매도를 준비를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요 구간에서 먹을 것들이 이제 슬슬 자리 잡고 생기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것들 중에서. 제가 2,400 종목을 다 뭐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보는 그 라인업 해둔 종목 중에서 이거 이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이 최근에 하락 조정장 보이면서 이렇게 편안하진 않았잖아요. 참고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은 이래저래 옵션 만기일했다가 수능일을 10시에 시작했다가 수능 10시에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D-1이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장 마치고도 실적 발표들이 쏟아질 거예요. 실적 발표는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웬만하면 2분기보다는 다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1분기, 2분기보다는 실적들이 다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올 초가 실적들이 엉망이었어요. 상장 기업들이. 그래서 3분기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작년보다는 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올해 환경이 좀 안 좋아요. 올해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좀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재 사항도 많았고 기업들이 2018년도에 그 정권 바뀔 때가 2017년이었나요? 2017년 5월이었죠. 맞죠? 2016년 17 맞네. 17년 5월. 그때부터 한 1년 6개월간 정말 기업들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 잡는 것도 많았고 투자를 편하게 못해서 기업들이 돈을 위축 쌓아놓고 있었어요. 보통은 유보해놓고 있었어요. 그걸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임금이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고 어쨌든 노동 친화적이잖아요. 우리는 기업 친화적인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기업들이 잘 되는 게 무조건 우리한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과 노사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해서 그걸 분배받고 거기에 있는 수익을 분배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벌어서 배당도 받고 주주로서 우린 주주잖아요. 잠시라도 단타를 치더라도 잠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업들한테 유리한 게 우리한테도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돈 벌고 재테크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는 응원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무덤 파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주주인데 기업들이 배불러지는 것을 반대해. 저는 솔직히 잘 이해 안 돼요. 입장에 달라요.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업들을 응원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쵸?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 밥그릇이 우선 아니에요? 그쵸? 하여튼 뭐 얘기하다 그랬어? 기업 투자 환경이 사실상 1, 2년간 어려웠잖아요.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노동 친화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간 것도 그런 거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까 올해 정말 기업들의 실적이 그게 누적돼서 힘들어하던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경기 순환 곡선 등도 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환경이고 그게 정점을 1분기, 2분기 라인에 찍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 수출 그 사이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바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뭐 해결이 안 됐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 살궁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계속 그대로 방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분기가 안 좋으면 3분기에 다른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뭐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돈을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 4분기에 나타나고 내년도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씩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위기 대처 리스크 대비하고 다 위기를 대응하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거고 그 규모가 된 거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걸 갖추지 못한 회사는 퇴출되고 상폐되겠죠. 데코인이 지금 정리매매하는 것처럼 도태되겠죠. 도태되는 기업들을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실적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옵션 만기일과 수능일 10시 개장과 실적 발표일을 앞둔 상태 모두가 지금 겹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변동성도 좀 있고. 그런데 옵션 포지션을 보자면 막판에 조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땡겼네요. 그러면서 2130포인트대 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판산 지수로 284까지 올렸네요. 아까 전에 제가 오늘 282.5에서 285가 종가거든요. 아까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요. 요 선에서 들어오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284에서 끝났네요. 그 안에 들어왔죠. 어쨌든 오늘 다 만들어 놨었어요. 옵션 만기 포지션은 다 만들어 놓고 움직였던 겁니다. 어제까지. 코스닥은 개인들이 참 마음에 들게 끝났습니다. 물론 매도 전환은 못했지만 그동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10월 2일부터 비교를 해보시면 10월 2일부터 세팅을 놓고 보시면 1조 4천억을 샀어요. 개인들이. 순 매수가 한 달 반 동안 1조 4천억을 사들였어요. 외국인 200억. 기관들 엄청 팔아 죽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폭탄을 안고 가고 있어요. 물론 개인들이 계속 산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아니고 개인들을 흔들긴 해야 돼요. 심리를 마구마구 망가뜨려야 돼. 개인들이 왕창 부담스럽게 샀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야만 외국인 기관들이 사들여가지고 그들이 수익을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공매도를 많이 활용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도 이들은 팔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끌어당기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져야 돼. 그게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개인들의 심리를 마구마구 흔들 겁니다. 오늘까지 많이 흔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오후장에 막 떨어졌잖아요. 코스닥 보면 보시면 왕창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2시 9분까지 해서 막 미친듯이 떨어졌잖아요. 개인 심리들 박살났어요. 오늘 개인들이 주황선이에요. 아침에 찔끔 팔다가 계속 사들였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 막 급락 나왔어. 개인들이 급락 나오는데 자기가 걸었던 거 다 사진 거야. 여기다 호가가 막 이렇게 막 걸어놓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호가에 막 걸어놓고 있는데 그냥 쑥 사진 거야. 주가가 떨어져서. 무서워. 야, 내가 저거까지 사질지 몰랐는데 사줬어. 돈이 너무 많이 썼어. 신용도 쓰고 막 난리 났어. 무서워. 그러니까 조금만 올려주면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외국인들이 조금씩 끌어올려주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원하게 팔기 시작해. 내일도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다 내려왔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형님께서 오늘 너희들 마음대로 놀거라. 나는 올라간다. 3% 올라가줬잖아요. 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거칠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위 7조 원 모습을 보인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얌전히 있었어요. 형님답게 오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시장처럼 출렁임이 심했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굳건하게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도 오늘 V반등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장이 떨어져도 이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드린 게 월요일 오전까지 하락한다. 이 자리 이탈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방어 박스. 그리고 재미없는 이유, 급반등 나오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사유. 옵션 만기일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옵션 만기. 전 이번에 옵션 만기를 별로 안 좋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들 매수하는 양, 말도 안 되게 매수하는 것도 있고 시원하게 반등 못해요. 그냥 박스만 만들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개인들 매도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봅니다. 옵션 만기도 끝나서 이제 12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향해서 가는 거고 마지막 2019년 마지막 그쵸? 그건 이제는 진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지막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파생 상품
한 달 동안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11월은 뭐 그냥 별 볼 일 없었지만 그건 제가 다 봐드리면서 안내해드릴 거고, 어쨌든 한 달 동안 개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1월을 맞이하고 2020년 1월 효과를 보면서 시장 끌어당기면 정말 말끔하게 클리어하면서 정말 먹을 종목들 많이 생길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필룩스를 다시 발판 삼아서 다음 주, 내일은 실적 발표일이니까 조금 주의를 하겠지만 다음 주 매매는 조금 재미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연말 옵션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이 처음부터 엉망이다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극히 드물 거라고 보는데 내일부터 뭐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내일은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감일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들을 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약간 위축되긴 할 거예요. 참고해서 매매를 하고, 근데 대신에 이미 나온 실적 발표를 이미 한 종목들은 또 괜찮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또 매매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매수로 들어갔던 거 이미 실적 발표 나온 거죠. 실적 발표 나온 거죠. 자, 오늘 특이사항 역시나 동전 잡주들의 움직임 강력합니다. 오늘 한류 AI센터 거래정지 너무 급등해서 거래정지 되고 나서 오늘 함프, 스카이모스 테크놀로지, 데일리 블록체인 이런 것들 난리가 났죠. 매직 마이크로 올라가고, 디지털 옵틱 오늘 완전히 뭐 미치광이 흐름 보였고, 또 퓨전 데이터, 스킨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 잡주들은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알아서 망가집니다. 알아서 망가질 거예요. 잡주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것들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주가 하나가 또 있는데, 중앙오션 횡령이 나왔거든요. 중앙오션 횡령이 나왔는데 솔직히 횡령은 잡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최대한 대표이사의 도덕성까지도 제가 고려를 하는데, 보통은 다는 못해도 일반적으로 조금 굵직굵직한 회사거나 이렇게 최대한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도 최대한 확인하려고, 그 간의 인터뷰들이나 그 간의 연혁들이나 있죠. 그런 거 최대한 활용하고, 그 전에 막 횡령 이것저것 작전에 연루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이사인 종목들이 있어요. 최대한 피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거 했는데도 다 못하니까 그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 횡령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특징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면 종목 분산, 그리고 이런 어떤 가능성 있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셀루메드가 거래 정지된 것도 있잖아요. 셀루메드가 지금 횡령은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토대로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거는 여기서 누군가 알고 매도를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거는 인스코비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하지만 오히려 또 인스코비는 또 셀루메드 때문에 억울하게 오늘 떨어졌지만, 제가 볼 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종목들은 마지막에 이런 불꽃 상승을 줍니다. 근데 얘는 뭐 상패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러다가 또 거래 재개가 될 겁니다만 시기 문제입니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한류 AI 센터 같은 건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만 언제까지 증시에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부터 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시고, 이런 지금 동전 잡주들은 대부분 정말 내가 감당 가능한, 내가 갑자기 이게 다 날아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비중을 하세요. 내가 그게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만, 내가 그게 10만원이면 10만원어치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복권을 사서 날아가는 것처럼, 당첨 안 되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복권을 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들이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리스크는 어쨌든 2월 정도 되면은 아예 다 피해줘야 돼요. 제가 연말 전후해가지고 항상 전 종목을 살펴보고 2,400개 종목을 다 살펴보고 상패 후보들을 다 뽑아서 알려드려요. 그것도 참고해서 내가 단기 매매 혼자 스스로 하더라도 이것들은 하지 않는 것. 그때 1, 2월 되면 그런 종목들은 아예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게 나아요. 언제 거래 정지될지 몰라요. 폭탄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악재가 떠서 거래 정지될 수도 있어요. 리드 같이 횡령 떠가지고 갑자기 거래 정지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 작전 끝내고 2017년부터 만든 작전 끝내고 대국민 문자주까지 뿌려가지고 끝낸 거잖아요. 리캠도 솔직히 불안하네. 관리 종목 탈피는 됐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특징 섹터, 동전, 잡주. 동전, 잡주와 일반 동전, 가격만 동전주. 잡주와 정말 상패될 수 있는 후보와 가격만 동전주인 종목들을 오늘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녹화를 하긴 했는데요. 장중에 일단 종목들을 보면서 하느라 뭔가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치면은 그 장중 방송, 장중 때 찍은 거를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날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5시 10분이네요. 50분 있으면은 또 장이 완전히 끝나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분을 자녀로 두신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